하여튼 이런 교육은 뭐 대충 여기까지 하고 실무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12월 27년도에 거의 바뀌거든. 관리사 시험이 확 바뀌어. 지금 시험 보는 과목이 아예 완전히 싹 바뀌거든. 그래서 니네들 잘 고려하고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요번에를 뭐 기사를 따고 27년부터 새로 바뀌는 법을 그거를 공부를 해서 그때 시작을 할 겁니다. 관리사 시험. 근데 지금부터 관리사 시험을 공부하면 27년도 이전에는 그 과목이 그대로 있지만 27년부터 새로 관리사 시험이 아예 싹 바뀌니까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필기에는 한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27년도에는 위험물이 아예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26년도까지는 위험물 기능장이든 뭐 기술사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사 실기에서 한 과목이 제외가 되거든. 근데 27년도부터는 제외 과목이 아예 없어져. 무조건 다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무도 지금 AC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지금 AC 전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안 켜지는 이유는 이 차단기가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올려볼게. 올리고 그런데도 스윙기가 안 들어온 이유는 스윙기 내부에 전원 스위치가 따로 있어. 이렇게 보면 전원 스위치 ON, OF라는 전원 스위치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스윙기에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온 상태고, 이거를 ON으로 켜게 되면 이제 스윙기는 살아있고 위치표시는 살아있고 다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예비전 배터리 이상이라고 뜨는 이유는 예비전 배터리를 안 꼽았기 때문에, 이 예비전 배터리를 꽂게 되면 이제 예비전원이 배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이제 표기가 될 거고, 모든 수신기는 교류전원하고 이 정상이라는 녹색불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모든 P형 수신기는. 이 정상이라는 수치가 안 들어오면 이 AC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P형 같은 수신기는 AC를 받아서 얘 자체 DC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 그 DC를 못 내보내주면 이 정상에 녹색불이 안 들어와. 그럼 회로 자체가 아예 안 돼. 이렇게 보면 여기 스윙기의 이 스위치는 거의 P형 스윙 다 동일해. 비슷해. 어디 가나.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복구, 축적, 자동 복구, 예비전원, 회로시험, 부저정지, 주경종, 유도등. 지금 유도등은 지금 현재는 무조건 상시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는 결선을 3선식으로 했어. 3선식으로 한 거는 화재 났을 때 들어오는 타입.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유도등이라고 따로 별도로 있는데, 이 유도등을 수동으로 눌렀을 때 얘가 들어와. 결선을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유도등이 여기 스윙기 안에 열면 너희들이 단자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유도등이라고 단자대가 있어. P형 같은 스윙기는. 얘는 접점을 붙이는 스위치 역할을 해. 그러니까 내가 누름으로써 강제로 수동으로 기동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결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선이 이 지금 AC가 들어왔잖아. AC 두 가닥을 유도등한테 줘. 그럼 유도등은 220V가 들어오면 이 녹색불은 들어오되 이 유도등 자체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가닥을 유도등선에 두고 이 예비전 유도등 자체 스윙기를 별도로 따서 줘서 유도등을 눌렀기 때문에 이게 스위치에 붙여서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유도등이 들어오는 거거든. 내가 이 선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 한 가닥 유도등에 간 거를 다 빼고 그냥 막 조인하면 돼. AC에서 여기에 유도등 자체에는 스위치가 세 가닥씩 나와, 기본으로. 유도등 자체 스윙기에 유도등 자체 이
딱 세 가닥이야. 무조건 다 유도등 자체 세 가닥씩 나와. 그래서 AC 두 가닥을 준 거를 이 한 가닥을 같이 여기 수치에 묶으면 바로 들어와 유도등. 그게 이선식이야. 그러니까 수신기를 안 들어가고 안 거쳐가고 바로 다이렉트로 조인을 하면 막 조인을 하면 이선식이 되는 거지 유도등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도등을 3선식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옛날 건물에는 이렇게 3선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거의 막조인이지. 수신기에 선이 안 들어가고 다이렉트로 AC를 따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이선식이지. 유도등은 그렇게 되고 근데 모든 수신기에 보면 이 수신기에서 AC를 받아서 AC를 받은 걸 DC로 얘가 걸러서 DC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AC가 들어가는 거는 유도등 전원, 여기 수신기 전원 말고는 AC가 들어가는 건 전혀 없어. 여기서 다 DC로 내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위치 표시등 DC. 이제 발신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다 웬만하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글씨가 안 적혀 있는 게 좀 많아.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모를 멘붕이 가끔 올 때가 있어. 이게 뭔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위치 표시등만 빼고 다 쇼트를 해버려, 그냥. 그래서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위치 표시등을 쇼트를 하면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수신기가 데미지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위치 표시는 잘 쇼트를 안 해. 근데 간혹 가다가 뭘 만지다가 쇼트가 되면 수신기의 위치 표시 휴즈만 나갈 뿐이지 이 데미지가 안 먹거든,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대행처 가다 보면 전층에 위치 표시등이 안 들어온 경우가 간혹 있을 거야. 그럼 거의 80, 90%가 표시등 나와, 표시등. 그리고 표시등도, 위치 표시등도 암페어 맞는 위치 표시등 휴즈를 껴야지 이거랑 틀린 암페어를 끼면 이 수신기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꼭 맞는 휴즈를 껴야 되겠지, 수신기에. 그리고 옛날 수신기는 이렇게 저항을 다 안 걸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수신기는 이렇게 회로 쪽에 저항을 안 걸게 되면 이 자체에서 부절하는 게 울어. 단선으로 얘가 인식을 해서 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여기. 액정에. 부저가 들어오고. 잘 봐. 지유경종, 주경종. 화재를 띄워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회로라고 보는데 이 수신기는 5회로야, 5회로. 그래서 5회로. 기본이 수신기가 5회로, 10회로 이런 식으로 나와. 수신기 자체가. 회로가 5회로인데 여기는 지금 단독 발신기 하나뿐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면 1회로 하나뿐이 선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수신기 안에. 나머지는 그냥 단선만 정상으로 해놓기 위해서 종단정을 걸어놓은 거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는 딱 1회로 여기 발신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회로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회로 시험을 당제로 임의대로 화재를 띌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번 회로. 그럼 주경정을 내가 잡아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주경정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회로 시험은 2번도 마찬가지로 없어도 여기 자체에서 회로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번도 회로 시험을 가능해. 선이 없어도, 나가는 선이 없어도.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다 띄울 수가 있어. 그 대신에 자동 복구라는 걸 누르게 되면 복구가 돼버리는 거지, 자동 복구. 하나만 개별로 아마 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 수신기는 이 교류전하고 정상 요 두 가지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고 여기서 무조건 나가야 돼. 근데 뭐 감지기 회로든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테스터기로 이제 전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터기를 보게 되면 DC를 체크하는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물결 표시 있는 AC 전압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옴이라고 하면 종단 저항이 몇 킬로인지 이거를 측정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 빽빽이는 선이 쇼트되는지 안 쇼트되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빼오는 거. 감지선 찾을 때는 이게 좀 제일 중요해. 내가 봤을 때 빽빽이가. 그래서 테스트 보면 지금 AC잖아. AC 전압을 체크하면 몇 볼트가 뜨겠어? 220V. 그지, 220V 정도 들어오지. 이제 나머지는 다 DC라고 했잖아. DC 중에서 만약에 이 감지기 1회로랑 공통이랑 전압이 재면 전압이 23.25, 26 정도? 좀 높네.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만약에 감지선로에 이상이 있으면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먼저 재 전압을. 여기서 출력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감지회로 전압이.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나갔다고 하면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쪽이지. 수인반에서 온 거. 공통화 회로. 여기서 공통화 회로를 쟀는데 여기서 첫 단하고 말 단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수인반에서 온 거를 첫 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공통화 회로, 이쪽으로 다이렉트 왔으니까 여기 공통화 회로. 여기서 23V가 뜨면 첫 단도 23V가 떠야 되겠지. 전압이 그대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하고 회로. 이 시간타임이면 그대로 뜨겠지. 뜨고 감지기를 받아서 감지기 선을 주고 다시 감지선이 이 말단 쪽으로 오거든. 이 말단 쪽에 전압이 그대로 떠야 되겠지. 이 첫 단하고 말단 쪽에. 그래서 말단 쪽에 저항이 없으면 얘가 단선으로 인식을 해. 그걸 한번 볼까? 여보세요? 이제 단선으로 확인되잖아. 얘를 왜 단선으로. 그 대신에 얘 전압이 여기서 인가되고 받아가지고 전압이 뜨고 이게 말단인데 말단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선으로 인식이 돼도 감지기를 동작시키면 감지기 정상으로 동작되고 화재로 인식이 들어와. 근데 얘 저항이라는 얘 역할은 단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야. 종단 저항이. 이 소방 쪽은 꼭 종단 저항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종단 저항은 10kΩ짜리를 써야 돼. 소방.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에 보면 5옴 있지. 5옴. 요걸로 종단 저항이 몇 킬로짜리인지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꼭 요걸로 체크를 하면 되고, 간혹 가다가 좀 높은 걸 쓰게 되면 얘 단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찍어도 동작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10kΩ짜리인데 이거를 재면 거의 9.92 이렇게 뜰 거야. 근데 이 종단 저항이 이 가운데 있는 색깔, 이 색깔별로 다 나눠지게 돼. 몇 킬로짜리인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되고. 이게 제일 기본인 게, 이 수신기에서
나간 선이 그대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야. 첫 단, 이 위에 있는 상부가 지금 다 첫 단이거든? 스윙기에 오면서. 공통하고 경종하고 표시등하고 발신기, 응답하고 전화하고 회로. 요게 기본선이야, 기본선. 근데 이제 경종은 평상시에는 전압이 안 뜨겠지. 경종은. 화재가 나서, 출력이 나가야지 경종은 전압이 떠. 무조건 공통을 잡아야 돼. 공통을 잡고, 이렇게 경종을 이렇게 재면 전압이 안 떠. 뒤에 미리볼트라는 건 전압이 안 뜬다는 얘기야. 미리볼트가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뭐 2.30 이렇게 미리볼트라고, 무조건 미리볼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압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어? 출력을 선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출력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를 띄웠지. 지경종을 잡아놨기 때문에 출력이 안 나가잖아. 출력을 이내로 소리 좀 나갈 거야. 26.2라는 게 떠야 돼. 출력 전압이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출력 전압이 제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소리가 안 나오면 얘가 불량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화재가 나서 지경종을 풀었는데 소리가 휴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화재 띄고 지경이 연동하라 그러면 연동을 했는데 휴지가 그냥 팍팍 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이 지경종 자체 모토라는 게 있는데, 모토라는 회전 방향, 역방이 걸면 얘 휴지가 나가버려. 그러면 조그만 같은 건물에는 그냥 주기경종을 다 교체할 수 있잖아. 한 4개, 3개 정도 그냥 안 되면. 근데 좀 큰 건물은 일일이 다 선로를 풀러보고 확인하고 어느 게 불량인지 찾아야 되는 거지. 경종이 많다고 하면. 이 발신기 자체에 뒤에 보면 이 발신기는 다 똑같아. 4가닥. 공통, 전화, 회로, 응답. 응답이라는 거는 발신기 눌렀을 때 LED가 들어오면 여기에 발신기 응답이라고 들어오거든. 볼까? 세게 눌러. 그러면 여기 보면 발신기 LED가 들어오지. 여기에도 램프가 들어오지. 이게 응답, 그냥 응답 표시야, 표시. 발신기인지 감지인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응답 표시야, 표시. 화재랑은 전혀 상관없어. 그냥 발신기인지 감지기인지, 감지기가 들어와야지 화재가 뜨는 거고, 회로가 동작이 돼야지. 그러니까 응답은 발신기인지 감지인지 그걸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 응답선을 새로 까는 거야. 다시 눌러봐. 그럼 복구가 되겠지. 다시 거의 꺼졌니? 네. 꺼졌어. 다시 눌러봐. 이거 봐. 내 회로선 뺐거든? 화재 안 들어오잖아. 응답만 들어오잖아, 이렇게 발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 회로선이 중요한 거야. 이게 화재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이걸 확인해 주기 때문에, 회로선이. 다시 눌러, 복구해줘. 그리고 내가 지금 저항을 말단에 있는 걸 뺐잖아. 이게 첫 단이고, 발신기는 마찬가지고 첫 단에 온 걸 받아가지고 발신기 4가닥을 설치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을 여기다 꼽으면 여기에 단선 표시는 없어지겠지. 입구에 첫 단에다 꼽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항을. 근데 실적으로 첫 단에 꼽으면 얘가 감지선로 단선인지 죽었는지 몰라. 여기서는 수인반에서. 이로 꼽아볼까? 이게 첫 단이야.
내 회로에다가 공통을 붙일게. 그럼 회로 선로로 정상으로 뜨는 거야. 첫 단에다가 지금 묶었는데 저항을. 근데 실적으로 얘가 맨 끝에가 회로거든. 같이 묶었나? 같이 묶었네. 여기 있는 선 하나. 이렇게 뺐는데 선로 단선이 안 들어오잖아. 왜냐면 내가 첫 단에 저항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소방 쪽은 감지기는 무조건 송배전 방식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 국가안전기 기준에. 그래서 저항을 말단에다 설치를 하는 거야. 중간에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제일 저항 처리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이게 좀 중요해. 이 잣담 쪽에서는. 다시 꼽아봐요. 이 평상시에는 이 저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감지기가 좀 다운이 된다고. 그러니까 공통하고 회로가 스윙계에서 선이 안 걸려있을 때는 24V 정도를 내보내. 자체에서 선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회로선이 아예 없어도 얘네들 테스터기로 재보면, 공통하고 회로를 테스터를 재보면 그래도 전압이 떠. 스윙계에서 자체적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전압을 DC를 한 26.21V가 떠. 얘는 좀 전압이 좀 늦게 뜨는데 평상시에 대부분 24V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 선이 없어도. 근데 이제 이 선을 회로선을 꽂게 되면 그대로 이 저항이 안 걸려 있으면 그대로 26V가 그대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요 정상이라는 쪽에 DC가 모든 수신기에 보면 전압 말고 DC 전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램프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만약에 DC가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수신기를 교체 안 돼가지고 수신기를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 우주 모양처럼 요 밑에 산발이라는 게 있어. 여기 딱 걸려있는 게 검정 거. 반도체 이식으로 된 거. 요거를, 이 자체를 뜯어다가 요거를 교체를 해줬어. 산발이를. 근데 지금은 무조건 이제 불량이면 수익이 이게 얼마나 나니까 그냥 새 거로 교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 지금. 그게 낫는 것 같고, 새 거로 교체를 하는 게. 그리고, 감지기 자체는 전압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증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감지기 증설. 증설을 하려고 하려면 전압을 줬지. 여기다가 24V를 24V 살아있는 거를 받아서 24V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다시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 이게 송배전 방식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감지기 선로 단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게 선이 빠져서 단선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 때문에 안에 물이 차서 쇼트가 돼서 아예 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선이 끊겨서 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선이 삭아서 단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단선을 잡으려고 그러면 우선은 내가 얘기했듯이 수신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수신기에서 먼저 확인한 거 수신기의 오음선을 먼저 확인하고, 수신기에서 감지기 쪽으로 간 선을 먼저 확인하고, 그 맨 마지막으로 말단을 확인하고. 그 말단에 전압이 안 나오면 2층에 선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 선로를 찾으려고 그러려면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제 하나씩 까보고 찾아야 되지만, 좀 신축 건물 같은 오래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있다고 하면 도면에 보면 첫 출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 전기 도면에,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거. 그 첫 출하를 찾아서 이렇게 천천히 가되,
그러니까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지기가 천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거의 매입이거든, 매입.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박스 안에서 선이 들어가. 그걸 먼저 찾아야 돼. 밑에서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감지기 선로 단선인 거는 해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 있는 풀박스에서 풀박스가 보면 그 풀박스에서 감지 선로가 어느로 몇 방실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 이 선로가 어디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걸 따라가면서 선로 단선을 찾아야 돼.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여기 먼저 확인하고 첫 단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단 확인하는 거. 그거만 확인해도 거의 50%는 잡는 거니까. 그리고 쇼트선이 가장 중요한 거는 태석의 쇼트선 빽빽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공통선이 하나로 다 공통하고 나온 공통하고 이 상태에서 재면 울어야 돼. 같은 공통이기 때문에. 이해되나? 그러니까 감지기 공통하고 말단 공통하고 나 같은 경우는 선로 단선이면 이 선을 다 풀러 그냥. 그래서 빽빽이로 이 전압을 체크를 해. 같은 선은 울겠지 같이. 나머지랑 쟀을 때는 안 울어. 같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어느 게 공통인지 회로인지는 몰라. 그게 내가 임의대로 여기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선을 공통을 잡고 어느 선을 회로를 잡을지. 그건 내 마음이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얘랑 같이 운다고 하면 선로가 어디서 꼬인 거지. 같이 운다고 하면. 정석은 이거야. 같이 울어야 돼. 이게 회로든 이게 공통이든 두 가닥씩 따로 울어야 돼. 이렇게. 선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따로 울어야 돼. 근데 프레션 밸브 감지기가 잡기가 힘든 거지. LP니까 2배니까 8가닥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울어야 돼. 삑삑 이랬을 때. 그러니까 뭐 다른 선하고 쟀을 때 울면 뭐 선로 쪽에 결선을 잘못했던 거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건 현장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 발신기에서 전압을 쟀는데 공통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 발신기, 공통 회로, 공통 전압은 전압이 떠야 돼. 근데 공통하고 전압랑 공통이랑 발신기랑 공통이랑 회로가 전압이 안 떠. 그럼 뭐가 문제일 것 같아? 그러면 공통선이 문제지. 제일 주는 공통인데 공통을 줘야지 다 이렇게 전압이 뜨는 건데. 그리고 발신기도 간혹가다 이제 눌렀을 때 불량인 경우가 있잖아. 발신기 눌렀는데 화재도 안 들어오는데 얘 자체 발신기가 불량이고 접점이 안 붙어가지고 수심에 안 들어온 경우. 그때는 발신기 눌렀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전압을 재봐야지. 전압이 정상으로 뜬다고 하면 얘 불량인 거야, 발신기.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 이상님 중단 저항도 불량이 있나요? 있지. 중단 저항도 사가가지고 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전압을 재보라는 게 내가 얘기했듯이 쳤다 이게 쉼만에 나간 전압이랑 여기서 말단으로 전압이랑 다 들어와. 전압이 똑같이. 근데 저항이 걸려있어 보면. 근데 저항이 사가가지고 연결이 안 돼 부스러지는 경우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단까지 전압이 정상으로 들어오면 저항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지. 중단 저항이. 아예 안 들어오면 그건 단선이고. 점검할 때 발신기에서 공통이랑 전화를 찍어보시는 이사님들 계셔서 네. 그렇게 하면 어떤 소리 나는지 궁금합니다. 부저가 문제죠. 부저 삑 하고 울어요. 다시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감지기를 원상복구 해놔야 돼. 부저가 안 오니까.
이거 네 가닥 풀는 거 감지선 기본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을 내가 빨간 걸로 잡아대고 검정 걸로 뭐 회로를 잡아대고 이건 상관없어요. 네, 검정 걸로 공통을 잡게 되면 공통을 넣고 회로를 내가 빨간 걸로 잡고 그럼 나오는 말단을 이 공통 회로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선로가 정상으로 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하고 전화를 쇼트를 한번 해볼게요. 뒤에다가 그럼 이런 부저 이 간혹 가다가 이제 대행체에서 부저가 소리가 난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템퍼 스위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전화 솔로가 쇼트가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전화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핸드폰이 다 있어가지고 전화를 꽂고 수신반이랑 통화를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전화 선로가 쇼트가 되면 이렇게 부저라는 게 울어요. 수신반에서. 그리고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쇼트 선도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공통을 하나 잡고 그러니까 못 찾을 때 이게 다 하나씩 그냥 쇼트해요. 그럼 수신반에 뭐가 이상이 되면 뭐가 뜨니까 자탐은 그래야 돼요. 자탐 그렇게 하면서 찾는 거니까 공무원이죠. 그리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다 비치를 할 거예요. 비치를 할 거니까 뭐 만지고 싶은 사람, 궁금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한번 자기 혼자 스스로 테스터 이거는 이렇다 테스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뭐 또 궁금한 사람 있으세요? 그럼 제 교육을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